안녕하십니까. 송프로 실전 경매 송프로입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죠. 그래서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저도 경매 보다 보면 이런 내용들을 볼 때마다 참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도 같은 맥락인데요. 전세 사기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고 무엇을 짚어봐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 경매 입찰자 입장에서는 조심할 게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 좀 복잡해서 전체 사건 흐름을 좀 살펴보고 경매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피스텔이 있는데요.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21년 7월 달에 어떤 분이 이 오피스텔 한 채를 매입을 합니다. 매입가는 8,800만 원. 이 사람을 집주인 김 씨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21년 7월 달에 집주인 김 씨가 이 오피스텔을 매입할 당시에 이미 임차인, 세입자가 있던 상황이었어요. 보니까 전입은 20년 4월 26일 날, 24일 날 하셨고 확정 일자는 받아둔 상태고요. 보증은 8,500이었습니다. 그러면 집주인 김 씨는 얼마 투자한 거죠? 300만 원 캡 투자한 거죠. 전세 끼고. 자, 그리고 임차인은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셨어요. 잘하셨죠? 이분을 전임차인 최 씨라고 하겠습니다. 이분이 계약 기간이 다 되어서 이사를 가려고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요구를 했겠죠. 그래서 집주인 김 씨가 그러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이분에게 보증금을 받아서 돌려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은 22년 4월 20일, 그러니까 날짜가 거의 비슷하죠. 4월 20일 날 잔금을 하고 입주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분은 확정일자 대신에 전세권 설정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이 계약할 당시에 등기부가 깨끗했던 거죠. 등기부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등기부만 믿고 내가 선순위겠거니 라고 오판을 하고 전세권 설정만 한 겁니다. 그리고 보증금 9천만 원을 집주인 김 씨에게 지급을 했겠죠. 그러면 집주인 김 씨는 당연히 전임차인 최 씨에게 보증금 8,500을 돌려줘야 됩니다. 근데 보증금을 안 줬나 봅니다. 전임차인 최 씨에게. 그러니 이 전임차인 최 씨가 놀래가지고 부랴부랴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합니다. 주택 임차권 등기. 임차권 등기한 날이 22년 6월 2일입니다. 전세권 설정한 날보다 늦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대학력은 20년 4월 25일로 소급됩니다. 그래서 신규 임차인 조 씨보다 전 임차인 최 씨가 더 빠른 선순위 임차인이 되는 겁니다. 경매에 있어서. 전 임차인 최 씨는 전세 보증보험 가입을 했기 때문에 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은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그 임차권을 도시보증공사에 양도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보증공사에서 집주인 김 씨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해서 그 판결문으로 강제경매를 진행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자, 여기서 신규 임차인 조 씨는요, 현재 점유를 하고 있는 점유자거든요. 근데 자기가 최고 빠른 선순위 임차인인 줄 알고 의심 없이 보증금을 집주인 김 씨에 줬는데, 사는 도중, 내가 점유하고 있는 도중에 임차권 등기가 들어왔어요. 이분은 선순위 임차권입니다. 그러면 경매에서 선순위 임차인이 2명 있는 사건이 되는 이상한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요, 감정가 9,300만 원짜리인데 이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유찰이 15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음 달 10월 달에 1,536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거 아마 입찰하실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신규 임차인 조 씨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꼭 확인해 보십사 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신규 임차인 조 씨는 뭘 놓쳤을까요? 등기부만 확인하셨죠?
등기부가 깨끗하니까 내가 믿고 9천만 원을 줘도 되겠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이분은 계약을 하고 중개사에서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을 하면 그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 가셔가지고 전입세대 열람을 해 보셨어야 돼요. 전입세대 열람. 이분이 전입세대 열람을 해 보셨으면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나보다 선순위 임차인이니까 보증금도 8,500이 있으니까 당연히 9천만 원 지급하시면 안 되죠. 그 계약을 한 공인중개사나 또는 어, 집주인 김 씨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을 하고 계약을 해지를 하든지 이 전입을 말소를 시키든지 두 가지를 하셨어야 돼요. 잔금을 치기 전에. 그걸 안 했던 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자, 전체 개왕이 이렇다는 걸 아시고 경매지 들어가서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구지방법원이고요. 오늘 아마 입찰 기일이었을 겁니다. 24년 9월 25일 최저가 2,232만 9천 원. 감정가는요 9,300만 원부터 시작을 했네요. 근데 지금 회차 보세요. 1차, 2차, 3차, 4차 쭉 내려와서 15차까지 진행됐어요. 16차 기일도 10월 18일 잡혔거든요. 자, 이게 유찰이 이만큼 될 때는 뭔가 문제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 경매 사건 보시다가 유찰이 많이 되면 뭐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선순위 임차인 문제가 대부분일 겁니다. 이것도 보나마나 선순위 임차인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이걸 제가 왜 전세 사기를 규정을 했냐면 저도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권리 분석을 하면서.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저하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오피스텔을 입찰하시라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입찰하시면 안 돼요. 결론적으로. 이거 입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경매 정보지 보는 것부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감정가는 9,300이고요. 자, 건물 면적. 이 공동주택, 집합상가, 뭐 이런 것들은 보통 저희가 그 전용 면적만 표시를 합니다. 경매에서. 공용 면적은 합산해주지 않습니다. 전용 29.33이고요. 매각 물건은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인데 집합 건물이다 보니까 대지권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강제경매. 강제경매라는 얘기는 저당권 실행이 아니에요. 일반 채권으로 진행하는 것을 강제경매라고 합니다. 어, 이미 경매와 차이가 뭐 조금 있긴 합니다만은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호스텔 침산동인데요. 북구 침산동 대구에 LHL 퍼스트 오페라. 가끔 이 오피스텔이 경매 나오곤 합니다. 대구에서. 근데 요즘 오피스텔 어떻습니까? 사실 뭐 투자하기 좀 그렇죠. 오피스텔은 주택에 잡힐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투자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쭉 내려와서 16층이네요. 16층이고 오늘은 뭐 이 물건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게 아니라서 물건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오늘은 권리 분석만 하고 이게 왜 전세 사기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차인 현황 나와 있고 등기부, 요약 등기부 있죠. 일단 임차인부터 한번 봅시다. 임차인 두 분이에요. 희한하죠. A분은 A라는 분, 이분을 A라고 할게요. 이분을 B라고 할게요. 근데 A라는 분은 전입신고만 했어요.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없어요. 그리고 23년 4월 27일, 오래됐네요. 23년 4월 27일까지 배당 요구를 하라고 했는데 배당 요구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보증금 신고 금액이 9,500만 원입니다. 신고 금액이. 자, 대항력인 있다 그러고 저택 매수인 인수. 선순위 전세권 등기자랍니다. 선순위 전세권 등기자. 자, 선순위 후순위 판단을 어떻게 해요? 선순위 후순위 판단은 말소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소 기준. 저희가 뭐 민사집행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요. 여기 보시면 매각물건 명세서에 이 최선순위 설정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올라가는 권리가 말소 기준이 되는 겁니다. 모든 권리가 이게 다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등기된다고 해서. 뭐 지상권, 지역권 이런 것들은 말소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말소 기준이 되는 권리는 딱 네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압류, 가압류.
그다음에 저당 근저당, 그다음에 이것처럼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다음에 담보 가등기, 그다음에 전세권. 전세권도 다 모두가 모든 전세권이 다 말소기 되는 거 아닌데 그 상황마다 좀 다르긴 해요. 아무튼 그러한 권리들이 말소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압류 가압류, 그다음에 저당 근저당, 그다음에 담보 가등기, 그다음에 전세권, 이렇게 최선순위 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등기부를 봤을 때, 자, 등기부 이게 요약본이거든요. 갑구 을구를 합쳐가지고 보는 건데, 갑구 소유권 이전 8,800만 원에 2021년도에 이걸 거래를 하셨나 봐요. 이 오피스텔을. 그 다음에 을구에 전세권자가 있어요. 전세권자. 아까 봤던 A라는 분이 전세권 설정을 22년 4월 20일 하셨네. 9,500만 원. 그 기간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을구 4번에 보니까 22년 6월 2일 날 임차권 등기가 됐어요. 제3의 인물. 이 사람을 B라고 할게요. B. B가 8,500만 원에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하셨어요. 주택 임차권 등기란 건 뭡니까? 어, 건물 주인에게, 집 주인에게 보증금 돌려주세요. 했는데 안 줘. 안 줘. 저 이사 가야 되는데요. 보증금 주세요. 돈이 없어. 세 나서 줄게. 그러면 이사를 가려면,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이사를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야. 이분은. 그러면 점유를 이탈해버리면 대항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선순위 임차권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서 그런 불합리한 걸 없애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란 제도를 만들어 줘서, 그러면 네가 당신이 이사를 가게 되면 임차권 등기를 하세요. 하시고 이사를 가시면 됩니다. 라는 그런 제도거든요. 이건 뭐 법원에 가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이런 분들 도움 받아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B라는 분이 전입한 날짜가 A라는 분보다 빨라요. 20년 4월 24일이고 확정일자도 빨라요. 20년 4월 16일이고. 근데 이분이 어때요? 배당 신청을 했어요. 얼마를? 8,500을. 자, 여기 어떻게 돼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다시 볼까요? 또 하나 이 사건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자, 임차 보증금에 대하여 우선 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데 동의한다라는 확약서가 제출이 되었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자, 여기서 말소 기준이 되는 권리가 아까 말씀드린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예요. 그럼 이 등기가 23년 2월 15일자로 등기가 되었기 때문에 23년 2월 15일보다 빠른 날 전입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선순위 임차인이 되는 거예요. 선순위 임차인이 된다는 얘기는 이분들이 보증금을 다 회수받지 못하면 누가 주라고요? 낙찰자가 나머지 보증금을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임차인이 두 명인데 낙찰자가 주기에는 어때요? 안 되죠. 입찰자가 없을 것 같죠. 그러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얼마가 되든 그것만 우선 변제권만 내가 받고 나머지 미납 보증금에 대해서는, 미배당 보증금에 대해서는 대항력을 포기한다. 그런 확약서를 제출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것만 기준으로 봐서 우리가 배당을 좀 보면 아까 최저가가 1,500이었죠. 1,500. 그러면 2천만 원의 낙찰이 누가 된다고 하면 2천만 원이 어떻게 배당이 될까요? 자, 우선 경매 집행 비용 공제하겠죠. 그 나머지 2천만 원에서 그 경매 집행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이 누구한테 가요? 이분한테 가는 거예요. 전액이. 전액이. 그리고 이분이 모자란 돈은 포기한다는 거예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분은요, 그냥 계속 집에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9,500만 원 깔고. 그럼 낙찰자 어떻게? 여기에 2천만 원 비용을 썼고, 또 이분 내보내려면 9,500을 줘야겠죠. 맞죠? 그럼 총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1억 1,500. 뭐 세금은 별건으로 하고 그렇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감정가가 얼마였는데 9,300이에요. 자, 과연 이런 물건을 입찰하셔야 되겠습니까? 입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죠. 약간 다툼의 소지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B라는 분이 전입신고를 한 지가 한 게 2020년 4월 24일, 확정일자가 2020년 4월 16일이에요. 그럼 이분의 대항력 효력 발생일은 2020년 4월 25일이에요. 왜냐하면 전입신고한 날 다음 날 0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확정일자도 같이 4월 25일로 바뀌는 겁니다. 효력일이. 자, 그런데 이분이 임차권 등기를 어떻게 했어요? 22년 6월 2일 날 했어요. 22년 6월 2일. 그러니까 이사 갈 때 점유 이탈할 때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하고 원래는 점유 이탈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점유 이탈을 할 때 임차권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간 거예요. 주인 말만 믿고. 어, A라는 사람한테 돈을 받을 거니까 계약이 됐으니까 이 9,500 받으면 네 거 줄게. 이렇게 된 거죠. 믿었겠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안 한 상태에 대항력만 갖추고 어, 점유 이탈을 해버렸어요. 그쵸? 그래서 이 A라는 사람이 9,500에 전세 계약을 하려고 부동산에 가서 등기부를 떼보니까 깨끗한 거죠. 등기부가 깨끗한 거죠. 자기 전입할 때는 등기부에 아무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경매가 들어가기 전에 어때요? 주택 임차권 등기가 들어온 거예요. A라는 분이 살고 있는 상태에서. 황당하죠? 황당하죠? 그러면 이 A라는 분은 애초에 이 9,500에 전세 계약을 할 때 등기부 하나만 봤다는 거예요. 등기부가 깨끗하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심하고 내가 선순위니까 전세권 설정하면 안전하겠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 오류가 있는 거죠. 왜요? 이분이 전입신고를 할 당시에 이분도 전입신고가 돼 있어요. 그러면 계약을 하기 전에 계약서를 들고 관할 동사무소 가셔가지고 전입세대 열람을 해 보셨어야 돼요. 계약 당시에 계약서 들고 와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집주인이나 중개사분한테 항의를 하시고 계약 해지를 하든 아니면 이분을 말소를 시키든 둘 중 하나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이분이 그런 걸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안타까운 거 뭐냐면 주인은 알고 있었다 몰랐다?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걸 받아서 이 돈을 주려고 마음 먹고 있다가 이 돈을 받았는데 욕심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게 살 때요 8,800인가 줬더라고요. 이 오피스텔을. 보시면 어, 그 당시에 살 때 8,800이라는 돈을 주고 사서 전세 얼마 받은 거예요? 8,500. 그럼 본인 자기 자본 얼마 들어갔어? 300. 그죠? 그리고 취득세. 그쵸? 그러면 돈 얼마 안 들이고 갭 투자한 거죠. 거기다가 이 보증을 못 내줘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는데 이 돈도 꿀꺽한 거죠, 지금. 이 사기 맞죠? 사기입니다. 알고 한 거니까 사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참 지금 사회적으로 대한민국의 전세 문제, 전세 사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이게 참 이 전세라는 제도가 장점만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단점도 있으니까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자제분들이나 또는 사회초년생들이 많이 당하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짚어서 사실 이런 경우는 어 저도 어, 저도 저 같은 경우도 등기부만 확인하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등기부만 확인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꼼꼼하게.
내가 계약을 하고 나면 계약금을 주고 나면 반드시 전입세대 열람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선순위 대항력 있는 전입자가 있으니까 많이 불편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게 좀 이런 유형의 사건을 제가 자주 보지 못한 유형이라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놀랍네요. 어,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 대구에 있는 엘퍼스트 오페라 오피스텔 왜 이렇게 유찰이 되는지, 뭐가 전세 사기인지, 또 앞으로 입찰할 때 또는 자제분들이 전세 계약을 할 때 무엇을 주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경매 소통 계속 할 거고요. 뭐 물건 같은 경우도 제가 올리겠습니다. 좋은 거 있으면 올리고 또 권리 분석이나 물건 분석 같이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동산 매물 접수 안내 좀 드리고요.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뭐 종별로 뭐 매물을 보내주시면 저희 공인중개사에서 열심히 성실히 중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매 기초반 교육 안내 지금 잠시 나가고 있는데요. 경매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구미와 대구에서 교육하고 있으니까 뭐 오프라인에 와서 좀 더 재밌고 자세한 내용을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